네,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제목 그대로 청정시대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는데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훤칠한 분들 두 분이 오니까 스튜디오가 그냥 막 밝아져요. 이렇게 데뷔가 돼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 하시죠.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든가 뭐.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경 부대변인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이 청정시대를 이끌어 나가실까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저는 실은 그렇습니다. 좀 팩트를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념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논쟁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방송을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고발을 당했다가 혐의 왜요? 없음으로 어제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자세로 하는데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네, 명예훼손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을 제가 명예훼손했는지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게 본인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잘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재섭 의원님? 네, 저는 너무 정당이나 진영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각 당에서 하는 메시지들이 사람을 막론하고 다 똑같잖아요. 사람 네네.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쨌든 뭐 상식적인 선에서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 입장과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당 입장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본인을 지지한 사람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지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일단 집중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재섭 의원하고도 사실은 방송 같이 했던 분이에요. 상당히 친했던 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요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2030 세대에게는 핫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25살이죠. 말대로. 네. 자, 이 발탁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친했던 분이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방송 우리 같이 했었거든요. 네. 네, 우리 박성민 비서관 잘 압니다. 잘 알고 그때 우리 비서관이 사실 뭐 공정성 논란을 떠나서 만약에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뭐 나는 국대다 해가지고 대변인 선발하는 일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과정을 거쳤어도 아마 충분히 청년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그 공정성 논란을 좀 떠나서 제가 네. 진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박성민 비서관을 발탁을 한 뒤에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공정성 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2021년 올해 기준으로 그 공무원 준비한 사람들이 한 40만 명이 넘고 네. 심지어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인 한 3만 명 정도가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알다시피 이제 구급 공무원 역시도 우리가 어려워요. 노량진에 가가지고 수년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말 그대로 뭐 대학도 지금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1급 비서관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들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뭐 과감한 인사 뭐 네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이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뭐 임기도 정해져 있고 뭐 청년 비서관 혼자 좌우할 수 없다라는 네. 식으로 결국 이제 본인의 컨트롤을 거쳐서 뭔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걸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결국에는 정말 그 보기 좋은 얼굴 마담을 하나 앉혀놓고 이 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감한 인사조치를 할 거면 권한을 다 주고 확실하게 한번 제대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거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는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여론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또 했던 소리가 그럼 남자라고 하면 괜찮겠느냐. 뭐 괜찮겠느냐. 네. 전혀 논점에 안 맞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청와대 인사 조치라는 것이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문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상민 비서관이 무능력한데 그냥 젊고 나이가 있고 여자라서 뽑혔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요? 아니,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는데 역량이 있는데 결국 여론에 이렇게 압박을 느끼니까 저는 진심이 튀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도 민주당의 진심이 그거다 근데 보여주기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박성민 비서관은 충분히 좋은 훌륭한 역할을 네,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이긴 여러 한데. 역할 다 맡겨놓고 했었어도 충분히 잘했을 사람인데 여론에 밀리니까 이제 굳이 항변을 하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철저하게 잘 맡겨놓고 청년정책 다 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 문제를 시정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공정의 문제와 지금 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조금 계열이 다르고 이런 네네.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해줬었으면 하는데 여자인 것과 청년정책을 좌우할 수 없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느끼는 불만사항이랑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 전반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뭐 여자인 거냐 남자면 되겠냐 이런 논점이 안 맞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무능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 개인의 지금 공격을 받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조금 동의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공무원 임기하고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비교할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임기하고 이거는 1년도 되지도 않는 임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선은 청와대에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문제를 듣기 위해서 청년을 앉혔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댓글 중에서는 아직 뭐 지금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취업에 고민을 해봤겠냐 아니면 네네. 집을 얻으려고 고민을 해봤겠냐 이런 댓글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그렇지만 또 뭐 여러 경력을 두루 걸쳤다 당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청년 대변인으로 올라간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 오디션을 통해서 왔지만 그 다음에 그 두루두루라고 하는 많은 직책들이 임명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때 오디션을 통과했던 사람이 혼자였냐? 네. 아닙니다. 상군 2명, 비상군 2명, 남자들, 여자 둘이었습니다. 네네. 뭐 스타성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 그 3명에 대해서는 스타성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화면을 돌려보면 상당한 스타성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비상군 2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무 역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전혀 연락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아무 역할도 주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던 당의 그 말이 저는 좀 너무 이게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비판을 받아도 네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런 논쟁 자체가 앞으로의 청년의 자리를 생각했을 때는 건강한 논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민 비서관이 컨텐츠가 없다. 능력을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하나도 없고 약간 신데렐라식으로 지금 빡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또 비난도 있더라고요. 그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상민 이제 청년 대변인을 거쳐서 뭐 청년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리고 아니면 당연직으로 청년 미래 연석회의 의장, 공동의장도 네네. 했었고요. 청년 TF 단장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다른 청년들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줬었다면 네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청년들한테는 기회뿐만 아니고 정보조차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청년
그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됐을 당시에도 네네. 그때 이낙연 대표가 지금 뭐 후보죠. 우리 대선 후보인데 아마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발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김한규 그때 뭐 법률 대변인인데 그때 네네네. 당시 청년 나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당원 당규의 청년이 만 45세까지인데 그 나이도 넘었음에도 넘었죠. 불구하고 네. 처음에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법률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임명을 해버리는 네. 그런 과정이 아마 이런 문제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청년들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청년 관련해서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도 28살에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대표가 뽑아서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운 좋은 다르지 사람들은 않죠. 끝까지 운이 좋은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 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모르죠. 이제 박성민 비서관도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30대 가서. 근데 사실 본인도, 우리 김대섭 의원 본인도 사실 약간 비슷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고 네, 네.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네. 거기서 그 지적을 하시면 이제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되게 솔직하시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문표 의원이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런 청년층을 조금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는데. 청년청이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아, 왜요? 본인이 청년인데도 반대요? 아예 제가 청년인 거랑 청년청 만드는 거랑 완전히 반대,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그 의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그 구성은 다르지만, 네. 저희가 이 보궐선거 지고 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궐선거 지고 나서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이제 청년층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당을 지지를 한 걸 보고 네네. 청와대에서 이제 했었던 것이 뭐냐면 2030 청년 TF를 발족을 시켰었단 말입니다. 네네. 거기에 그 이제 말하자면 팀장은 이 이철우 정무수석에 있고 당시 이제 청년비서관이었던 김광진 전 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나름 굉장히 그 레드팀을 딱 꾸려가지고 네. 이 언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큰 다짐을 딱 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국 이 목적도 그거예요. 청년 문제를 아주 농도 있게 밀도 있게 해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TF팀이었는데 사실 뭐 거기 지금 TF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렇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아무런 결과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실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경 부대변인은? 저도 좀 이따 모르겠어? 모른다. 네, 전혀 그러니까 청년 어쩌고 만들어서 청년 어쩌고 저쩌고 뭐 정부 굉장히 뭐 많이 만들고 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지 않거든요. 되려 저는 이제 민주당이든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이든 젊은 청년들 중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정부 조직 체계 안에 그 의사결정 자리에 잘 배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대만도 보면 오드리탕 그다음에 뭐 저 미국에서도 그 왜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는 그 젊은 네네.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국가 요직으로 가니까 문제가 또 잘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별도의 뭔가를 만들 생각이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요직에 보낼 사람 빨리 보내고 젊은 사람들 넣는 게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다 청년을 넣는 건 자체는 좀 편법이다. 오히려 있는 곳에다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편법이기도 낫다. 하고 실효성도 실효성도 없고. 네, 그냥 불필요한 국가부처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님? 저는 2019년도에 당정청 협의기구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당에서는 청년 정책, 뭐 청년 미래 연석회의가 있었고, 그 국무총리실에서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 청년 소통 정책관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기가 청년 예산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청년 예산을 모아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청년 그 정책을 좀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기구라고 분명히 공식 기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뒤로 무엇을 했었는지 글쎄요, 제가 못 알아봐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논의기구고 당정청이 잘 됐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청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네. 기존에 있었던 것이 네. 이것이 왜 구성이 됐고, 그럼 이게 진행되는 거 과정에서 왜 청년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당조차에서도 몰랐는지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네. 여기에 어떤 청년들을 더 추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청년청 같은 거는 청년부, 뭐 청년청 이런 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면 저는 일례로 여성가족부, 지금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20년을 온 시간을 돌아본다면은 젠더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법적 근거 마련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20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 되게 애매합니다. 그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대한 지원을 빼고 네. 만약에 여성이 사회 진출하는 거, 경력 단절 이런 부분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네네. 것이고, 만약에 아동 학대, 영유아 보육, 여성이 또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20년도 여성부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부가 할 일이 되게 애매한데, 이거를 청년, 여성, 그럼 중년, 장년, 노인 다 나눠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그냥 이렇게 가족부 차원으로 좀 더 거기서 세분화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용혜인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서 좀 빨리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면접 방식 트렌드 뭐 요즘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면접관, 국민 면접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하면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추미애 장관하고 김혜영 전 의원 기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변인 뽑으면서 16강전에서 탈락했던 최인호 씨 성희롱 발언, 또 면접관인 전영욱 씨가 또 철장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김재섭 의원님 어때요? 네,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네. 저는 그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집중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재조명 받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임명받기 전에 이런 식으로 검증되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오히려?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려 저는 이제 민주당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하세요. 최근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 관련돼서 네네. 중간에 이제 민주당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면접관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예. 결국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 물론 김혜영 의원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하지만은 대대적으로 국민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들을 모시고 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혹은 민주당을 공격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배제를 할 거면 뭐하러 국민 면접이라고 했을까라는 네네. 의문은 듭니다. 근데 굳이 김경률 회계사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때요, 이경부 대변인? 저는 우선 면접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면접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전유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을 옹호하고자 네, 했던 그렇죠. 과거 발언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네, 근데 네. 이제 면접관에 대한 기준이 정말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상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는요.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이어서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조국 펀드라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허위인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범도 5촌 조카에서 1, 2, 3심에서 이것은 조국 펀드가 아니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고, 그리고 또 권력분배리도 전혀 아니라고 이미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짜 프레임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변인들 이렇게 공개 오디션을 하는 차원에서는 되고 나서 밝혀지는 것보다 과정에서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오히려? 것이고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 면접이든지 아니면 대변인당 오디션이라든지 네. 이것을 다른 국민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여야가 정치권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건강하고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관련돼서 네. 대변인을 뽑는 거랑 대선 후보를 뽑는 거랑 어떻게 면접관 기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정말 국가 지도자를 뽑는 거고요. 네네.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면접관의 기준을 그렇게 같이 갖다 놓으시면 민주당을 오히려 깎아먹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국민 면접을 아마 안 보셨던 것 같아요. 1대3 면접이요. 질문 수위가 상당히 수준도 높았고 아니요, 되게 제 예리한 말은 질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좀 사람들을- 드리는 것인 거고 당연히 오직 비판적인 김경림 사람 회계사가 하셔야죠. 들어가지 네네, 않았다고 한 명씩. 해서 면접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맞- 제가 끝났어요? 말씀드린 거는 면접관 관련돼서 우리가 당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과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무당층이신 분들까지 지지를 해서 그분들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대선 후보를 뽑는 자리에서의 면접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네.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격을 낮춘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막말하신 분을 네. 대변인을 뽑는 자리에서 면접관으로 놓는다는 거는 네. 이것도 비판 포인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정시대에 지금 두 분과 함께 있는데요. 너무 후끈후끈거려가지고 제가 좀 더워요. 자, 오늘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